자, 이번에는 나무 추리생각수학 9번째 중3 기본과정 제곱과 제곱근, 지금까지 학습한 제곱과 제곱근의 그 기본 문제를 확인해보는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2시간 동안에 걸쳐서 기본 문제를 확인할 겁니다. 여기 보자고. 자, 1번. 다음 수 중 제곱근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제곱근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아주 쉬운 문제고, 학습을 한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일부러 한번 돌아가 보자고, 좀. 이게 그렇게 정말 쉬운 건가? 조금 일부러 한번 해보자, 이거지. 자, 첫 번째. 제곱근을 구한다, 이거지. 제곱근. 그치? 제곱근을 구할 거다. 그러면은, 제곱근이 뭐냐, 이거지. 이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자, 다시. 제곱근이 뭐냐? 자. 어떤 수가 있어가지고 어떤 수가 있어서 이 수를 제곱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제곱된 수가 있는 거지. 제곱된 수. 제곱된 수가 있을 때 이 수를 보고 다시 어떤 수든 또 다른 수든 제곱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제곱된 수가 될 수 있는 수로 돌아가는 거지. 그 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제곱근을 가지려고 하면 첫 번째는 그 수가 제곱된 수여야 되는 거지. 제곱된 수. 이 제곱된 수만이 제곱근을 가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제곱된 수는 어떤 수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서 제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곱된 수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럼 처음에 우리는 이 어떤 수로부터 출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가 뭘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들의 조사를 하고 그 수들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모든 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두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를 제곱하면 제곱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곱하면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그 특징을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이 특징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 확인. 그렇게 해서 어떤 수는 제곱된 수다, 또는 어떤 수는 제곱된 수가 아니다 라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제곱하려고 하는 재료로 쓰는 모든 수는 과연 어떤 수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모든 수는 어떤 수일까? 지금 우리의 플레이그라운드는 실은 실수라는 거지. 실수는 어떤 수냐?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는 수고, 물론 분류를 몇 가지로 할 수 있죠. 그렇죠? 실수를 예를 들면 어떻게도 분류할 수 있는가 하면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합한 수의 모임이다. 이렇게 해서 분류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유리수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물론 유리수엔 0도 있죠. 무리수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이게 수직선에서 0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 왼쪽에 다 유리수 무리수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유리수 무리수 상관없이 이 기호 부호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구분을 하면 이쪽에는 양수에는 양의 유리수도 있고 양의 무리수도 있는 거지. 이쪽은 음수. 그래서 우리가 부호, 양음을 기준으로 하면 실수는 3개의 전체, 무수히 많겠지만 3개의 모임으로 나눠지는 거지. 양수의 모임. 양수에는 양의 유리수도 있고 양의 무리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음수의 모임. 세 번째가 0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물론 양수도 다 지각각이고 음수도 다 지각각이겠지. 양수도 뭐 플러스 1도 있고 루트 2도 있고 많단 말이야.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공통된 특징, 이 공통된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얘들을 제곱하면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는지, 만일에 제곱했는데 공통된 특징이 없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만일에 이 수들을 제곱했을 때 보이는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러면
그 공통된 특징을 잣대로 기준으로 해서 얘들은 제곱된 수다, 얘들은 제곱된 수가 아니다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플러스도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양수도 음수도 제곱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제곱하면 그렇죠? 0만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우리가 지금 바탕으로서는 세상의 모든 수, 이게 실수인데 실수들은 어떤 수라도 제곱하면 어떤 보이는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 그게 뭐냐? 이게 제곱하면 실수를 제곱하면 다 0보다 크다 이거지. 유일하게 딱 하나 0만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세상에 있는 수를 가지고 제곱을 했다라고 하면 그 제곱된 수의 모습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게 나타나야 된다. 이 제곱된 수는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나야 돼. 이렇게 나타나야지 이 수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제곱근을 찾을 수가 있다. 제곱근을 찾을 수가 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이거지. 이게를 보면 이의 수들이 제곱된 수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아닌 녀석을 찾으면 플러스 0도 괜찮다 이거지. 0도 제곱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라 이거지. 플러스. 근데 이 마이너스는 우리 세상에 있는 수를 제곱해서 나타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수는 실은 제곱근을 구해줄 수가 없는 수라. 이 제곱된 수가 아니다. 제곱된 수가 아닌 제곱된 수 아닌. 그래서 제곱근을 구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답은 이 문제의 답은 5번이죠. 5번.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또 해봅시다. 우리가 제곱된 수의 모습이라는 것이 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다. 제곱된 수의 모습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요 수들이 다 그런 거지. 1도 제곱된 수의 모습이에요. 1을 제곱해 온 거죠. 그렇죠? 물론 마이너스 1도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4분의 49도 딱 봐도 제곱되어 온 모습이야. 왜? 분모사는 2의 제곱이고 분자 49는 7의 제곱이거든. 이거를 제곱한 거지. 여기에 플러스였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였을 수도 있고 0도 마찬가지로 0도 제곱되어 온 건데 0의 제곱근은 0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0.3도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도 0이라는 거지. 하나뿐이라는 거지. 0.3도 제곱된 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실은 우리가 잘 몰라. 그게 원래 그 크기가 얼마였던지. 근데 무엇 보고 알 수 있느냐? 얘가 제곱되어 왔다는 것을 제곱된 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무엇 보고 아느냐? 그건 다름 아닌 여기에 부가 플러스다라는 걸 보고 안다 이거지. 네. 그리고 얘는 그 크기를 알 수 없으니까 제곱근이라는 기호로 제곱해서 0.3이 됐다 이거지. 이 수가 제곱하기 전의 모습이지. 제곱뿌리 모습이지. 제곱근. 그리고 이게 플러스였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은 이제 그래서 이 제곱된 수의 모습은 우리가 원래 그 수의 제곱근을 구하기 힘들어도 양수면 다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파이다. 요 제곱세상의 파이. 어떤 수를 제곱했을까? 좀 어렵다 이거지. 물론 뭐 루트 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수를 제곱했을까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얘가 플러스라고 하면 플러스니까 이 수가 제곱된 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곱근을 가질 수 있는 수지. 다 마찬가지. 0.00002. 이거 어떤 수를 제곱해서 된 걸까? 그 크기 잘 모를 수 있다 이거지. 그렇지만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제곱된 수의 모습일 수 있다. 즉 제곱근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수가 아주 기묘하게 쓰여져 있어. 1.23456 이 수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는 몰라도 제곱근을 가질 수 있는 수라는 거지.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5번의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니까 음수니까 제곱근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어쩌면 아주 분명히 보인다. 아주 분명히. 음수니까 제곱근을 가질 수 없다 이거지.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왜 얘는 가질 수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얘도 제곱근을 구해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겠죠. 좀 웃기지? 웃기잖아, 그렇지? 음수의 제곱근을 구하려고 하니까 좀 무섭다고, 솔직히. 제곱근을 구해달라니까 무섭다. 근데 무서워도 이게 마냥 엉터리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지. 왜? 다시 한 번만 좀 헷갈리더라도 일부러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제곱된 수의 공통된 특징으로 뭐를 잡았는가 하면 이 수들은 제곱된 결과라고 하면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 그것 때문에 얘가 탈락이 된 거거든. 그런데 이 공통된 특징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수가 실수, 즉 플러스 0, 마이너스인 수가 전부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전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 가정이라고도 할 수 있지. 왜? 누가 정해준 건 아니거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가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얘를 바탕으로 해서 공통된 특징을 뽑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탈락이 된 건데 만일 이 가정이나 바탕이 정말 전부가 아니다. 이 수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약간 우스워 보이는 이 부분이 물론 답은 이제 제곱근을 구할 수 없는 수로 지금 이게 답은 맞지만 약간 우스워 보이는 생각이 마냥 틀린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 맞는 이야기가 맞기 위해서는 무조건 당연히 맞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우리가 생각하는 수의 전부가 실수라고 하는 그러한 확인, 그러한 가정 위에서만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게 성립한다는 것이. 그럴 때 이 수는 제곱근을 구할 수 없다라는 답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3 과정에서 실수를 전부로 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게 얘는 제곱근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말 밑에는 무조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수의 전부다라고 가정했을 때, 생각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걸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줍시다. 자, 다음 2번. x가 a의 제곱근임을 식으로 나타내면 x가 a의 제곱근임을 식으로 나타내면 자, 여기서 우리가 제곱나무를 한번 그려보자. 제곱나무. 항상 제곱근 이야기를 할 때 제곱나무를 그리면 좋습니다. 제곱나무가 심플합니다. 기둥을 하나 그리고 전체 잎과 줄기는 3개이거든. 약간 둥그런 모양으로. 그리고 뿌리 한쪽, 또 한쪽. 여기에는 뭐라고? 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이쪽에는 제곱근인데, 뿌리니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옆에다 꼭 써줘야 돼. 팻말이 있어요. 이 달린 팻말이 있는데, 이 제곱나무에 달린 팻말인데, 이걸 확대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확대하면, 수, 마이너스 수, 접근 금지 이렇게 있다. 음수는 제곱이 될 수 없다. 제곱의 결과가 될 수 없다. 제곱은 할 수 있지만 제곱의 결과는 될 수 없다. 이게 제곱된 결과인데 음수는 접근 금지다. 이렇게 이제 제곱나무를 항상 조금 우스꽝스럽더라도 그래서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x가 a의 제곱근인데 자, 여기서 또 살짝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x가 있다면 x 이거는 이제 뭐 약속하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이게 어떤 수를 뜻하는 거예요. x가 어떤 수. 그랬을 때 약간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뿐일까? x가 하나만 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x라는 것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것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x는 그냥 어떤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x라고 써서 제가 무조건 플러스일 거다 또는 한 개일 거다 두 개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떤 수가 있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수가 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어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자, 그래서 x가 두 개로 x는 하나인데 x인데 두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방정식 해를 구할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x지만 만족하는 x가 몇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자, 두 번째. x가 a의 제곱근이니까 x가 여기 있는 거고 a가 제곱의 결과로서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말 자체를 그대로 식으로 쓰면 x는 제곱하면 a가 되는 수라 이거지. a가 제곱 결과고 x가 제곱뿔이라 이거지. x가 a의 제곱근이니까 제곱뿔이라고 x가. x는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그게 제곱근이죠. x는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근데 이때 기본적으로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확인이 문제에 주어져 쓸 수도 있지만 내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제곱의 결과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조건을 확인해야 됩니다. 없으면 붙여줘야 돼요. 있으면 봐야 돼요. 이 조건이 없다라고 하면 이상 넘어갈 수가 없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 이런 수의 제곱근을 구해달라고 하는 수도 있는 거거든, A가.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제곱식 상태에서 더 넘어가기, 제곱근을 구하기 전에 제곱의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확인을 하거나 내가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장이 넘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자, 이렇게 해서 x가 제곱이 a다. 그러면 자,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a라는 걸 알아 실은. 여기 a도 써놓고 x도 써놨지만 x는 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 a만 아는 거야. a를 가지고 제곱된 결과를 가지고 얘를 갖고서 제곱된 뿌리를 표시해 주는 거라. 근데 이 수가 딱 봐봐. 제곱된 수의 모습이라고 보기엔 좀 그래. 그런데 그래도 양수면 제곱된 수라고 볼 수 있다 이거지. 제곱근을 가질 수 있는 수가 된다 이거지.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요 수,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의 크기를 이 수 자체로 그냥 표현하기 힘드니까 기호를 빌려서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부호로 플러스에 쓸 수도 있고 마이너스에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a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지. a의 제곱근이고 그거를 x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또는 양의 제곱근 a, 음의 제곱근 a다. 이게 x가 a의 제곱근임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건 좀 간단한 수를 갖고 하면 수가 있을 때 제곱하면 위로 올라가. 제곱하면 위로 올라오고 제곱근을 쓰면 다시 내려와. 제곱근을 쓰면 다시 내려와. 제곱근을 쓰면 다시 내려온다. 자, 2는 제곱하면 2의 제곱이 되고 제곱근이라는 것은 이 수를 제곱하기 전으로 바로 돌아가는 거다. 이 기호 자체가 그렇다는 거지. 제곱하기 전으로 바로 돌아간다. 그래서 2의 제곱을 제곱하기 전으로 되돌린 거예요. 그게 뭐야? 바로 2라는 거지. 이 표현이 2의 제곱을 제곱하기 전으로 제곱 뿌리로 돌아간다 이거지. 그 말은 2의 제곱이 여기 있고 그게 뿌리로 돌아가는 그 값이라 이거지. 그래서 제곱근 2의 제곱은 2가 되는 거지. 자, 하나 더 해봅시다. 3이 있다. 3을 제곱하면 3의 제곱이 됩니다. 3의 제곱. 자, 이때 3의 제곱의 제곱 뿌리는 제곱근 3의 제곱이 됩니다. 제곱근 3의 제곱. 물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지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줘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 수가 목적지가 3의 제곱이야. 3의 제곱을 만드는 수라는 게 제곱뿔인 거지. 그러니까 안의 수가 이제 이런 수를 제곱수라고 하는데 2의 제곱 3이 4고 9죠. 이런 수를 자연수 중에서 이제 제곱이 되는 수를 제곱수라고 하는데 제곱수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는가 하면 이게 제곱이 물론 되어 있는 수지. 제곱이 어떤 수의 자연수의 제곱이라고. 제곱이 되어 있어서 그 수 자체가 제곱이 되어 있는 수라서 뭘 할 수 있느냐, 뭘 하기 쉬우냐. 제곱근을 아주 찾기가 쉬운 수야. 제곱근을 찾기가 쉬운 수. 제곱근을 찾기가 쉬워. 제곱근을 찾기 쉬운 수가 바로 제곱수라는 거지. 그래서 2의 제곱의 제곱근은 뭐냐 이거지. 그러면
무엇을 제곱해서 2의 제곱이 되느냐 이거기 때문에 제곱권 제곱해서 2의 제곱이 되는 수의 크기는 바로 2라는 거죠. 물론 부호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이렇게 제곱수가 아닌 수가 있다 이거지. 그 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다. 근데 이거 뭐 제곱되어 왔다.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수로부터 제곱되어 왔을지를 잘 몰라. 실은. 그래서 요거의 제곱 뿌리를 찾으려고 할 때 몰라도 약속을 이용하면 쓸 수 있으니까 제곱하면 5가 되는 수 요까지 간다 이거지. 그리고 부호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데 이건 더 이상 제곱근을 없이 쓸 수는 없는 수인 거지. 그래서 제곱근을 없이 쓰려고 하면 아래 수가 제곱근을 찾기 쉬운 수가 돼야 되는 거지. 제곱근을 찾기 쉬운 수는 제곱이 되어 있는 수지. 그건 꼭 자연수만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분의 1을 제곱하면 4분의 1이 돼요. 4분의 1이 실은 2분의 1의 제곱인 거지. 그래서 4분의 1의 제곱근은 제곱하면 4분의 1이 되는 수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 4분의 1이라는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얘가 어떤 수를 제곱해서 생겼는지를 쉽게 알 수 있대. 2분의 1을 제곱한 거지. 그치? 이 크기가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제곱의 과정에서 부호가 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제곱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데 자 보시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여기서 제곱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이 과정에서 제곱하는 과정에서 제곱근을 찾기 전에 일단 제곱하는 과정에서 부호가 변한다. 이게 4가 되고 다시 얘는 2의 제곱 4라고 생각해도 그대로. 그래서 얘의 제곱근을 찾으면 제곱하면 4가 되는 수라겠지. 물론 얘도 4긴 하죠. 이게 변신이 한번 일어난 거라겠지. 물론 여기에서 그대로 표현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 수는 더 이상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라는 거지. 그래서 요 수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지워서 빼기 2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요거는 그 전 과정을 무시하고 그 다음 과정을 바로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 전 과정에서 벌써 변화가 빼기 2의 제곱이 4가 되고 그래서 이 수는 제곱하면 2의 제곱이 되는 수예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그래서 제곱하면 2의 제곱이 된다. 크기는 2를 제곱한 거지. 2라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제곱나무를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헷갈리라고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x가 a의 제곱근이다. 이거 말고 비슷한데 p가 q의 제곱근이다. p가 q의 제곱근이다. 이런 것도 이제 그 표시 나타내라고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s가 t의 제곱근이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심지어 xy를 일부 헷갈리라고 바꿔놓은 경우도 있어. a가 x의 제곱근이다. 이건 좋은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시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p가 q의 제곱근, 그러니까 나무 그린다. 제곱나무 그렸을 때 p가 q의 제곱근이니까 p가 여기 밑에 있는 거지. q는 여기 위에 있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표현을 하면 p를 제곱하면 q가 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먼저 뭘 한다고? 반드시 q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확인을 하거나 내가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q를 안다고. p는 모르고. 그래서 q를 갖고 나타내는 거지. 제곱하면 q가 되는 수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바로 p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하나 더 이어서 바로 이번에는 s가 t의 제곱권.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곱나무 하나 둘 셋 s가 t의 제곱권이니까 이쪽에 뿌리에 여기 빠졌네. 뿌리에 t가 있고 아니지 s가 제곱권이지. s가 여기 있고 t가 제곱의 결과로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식을 그대로 쓰면 s를 제곱하면 t가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확인이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S는 모르고 T만 아는 거야. 이 결과를 가지고 뿌리를 찾아내는 거거든. 결과가 T인데 뿌리는 이 뿌리를 제곱해서 T가 됐기 때문에 S라는 것은 제곱하면 T가 되는 수지. 제곱하면 T가 되는 수.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바로 S라는 거죠. 이쪽에 마이너스 루트 T, 이쪽에는 그냥 플러스 루트 T 이렇게 되죠. 자, 하나 더. A가 X의 제곱근이다. A가 X의 제곱근이다. 마찬가지로 제곱나무 그리고 하나, 둘, 셋 표시하고 제곱근 두 개가 있는데 A가 X의 제곱근이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X라 이거지. 식으로 쓰면 A를 제곱하면 X가 된다. 첫 번째는 반드시 이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A는 모른다 이지. 결과인 X를 알아. 이 X를 가지고 A를 거슬러 가는 거지. 그래서 A라는 것은 제곱하면 X가 되는 수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A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루트 X. 이게 A가 X의 제곱근일 때 결과인 X를 가지고 A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0.4에 0.4의 음의 제곱권 0.4에 이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칠판이. 선생님 이게 아니야. 자동으로 막 움직여요. 딱 보기 좋게 0.4의 음의 제곱권. 자, 요거 이제 0.4라는 건 뭐냐 이게 0.4라는 것이 이게 순환소수를 나타내는 거지 줄여서 이거는 0.44444444 무한소수예요. 무한소수. 자, 무한소수인데 우리가 이제 이전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활용해 보면 뭘 생각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순환소수는 무한하긴 하지.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지만 얘는 뭐로부터 나온 건가 하면 분수로부터 나온 거야지. 그래서 분수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이 돌아가는 과정을 한번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한 건데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 자, 얘를 x라고 놓죠. x. 그러면 x는 0.4444 이렇게 나가는데 요거를 왼쪽 오른쪽 좌변 우변을 10배 하는 거죠. 그래서 쓰면 위에다 쓰면 왼쪽을 10배 하면 10x가 되고 오른쪽을 10배 하면 4.444444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뺀단 말이죠. 좌변 우변을 빼면 우변은 9x가 되고 우변은 4가 되죠. 자, 여기서 조금 기괴하지만 희한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에 444444444와 이 밑에 444444444가 여기가 하나 적겠지만 같다라고 생각해서 빼면 0이 된다. 다 사라진다 이거지. 이 대목 좀 이따 한번 더 이야기하자고. 그랬을 때 이제 같다라고 해서 사라진 거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x는 9분의 4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다시 이야기가 돌아가면 0.4 이게 출발인데 요 수가 실은 뭐하고 똑같다? 9분의 4와 같은 수라는 거지. 그래서 9분의 4의 음의 제곱근을 구할 텐데 이거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일로 들어와 보면 근데 이제 선생님은 좀 그래서 이게 왜 얘가 분명히 얘보다 하나가 많은 건데 왜 이게 4가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이걸 왜 같다라고 할까?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 이게 불가능한 거야. 어떻게 얘가 분명히 하나 많은데 지금도 솔직히 약간 좀 의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것이 같아, 이 하나가 작다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수의 개수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렇다고. 개수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개수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얘가 이쪽 4가 밑에 444보다 하나 적다. 그런데 실은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면 무한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의미를 두고 있는 이 하나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 세계가 있어. 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일이 누구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똑같은 거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4의 개수의 의미를 주니까, 아, 여기 4가 여기 4보다 하나 많은데, 왜 같다라고 하고 빼고 없으지? 뭔가 이상하다, 불합리하다? 그럴 수 있는데, 이 개수의 의미를 둬서 그런데, 이게 무한의 세계로 가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없을 수 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 꼬리가 뱅뱅뱅뱅뱅 말려가는 스프링을 한번 생각해요.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작아지면서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이게 지금 무한히 가는 거예요. 끝이 없어. 자, 이게 이제 표면인데 딱 여기에서 이거를 얘가 이제 요거라 생각하는 거야. x. 이걸 10배를 딱 해. 그러면 이 위에 보이는 크기 이 위로 그대로 올라온다. 물론 10배 돼서 올라오지. 10배 돼서. 그리고 10배 돼서 올라온 요 칸 빼고는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내려가는데 그거는 똑같이 내려간다. 지금 여기 같으면 10배에서 올라온 게 4만큼 올라온 거지. 요 4만 올라온 만큼은 얘하고 차이가 나는데 요 다음부터 그려지는 얘는 물론 이 개수가 우리 사람의 눈에는 여기의 개수가 4의 개수가 이 개수보다 하나 적다. 그래서 다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게 실은 무한으로 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의미가. 그래서 꼬리가 같다라고 생각해서 계산해서 뺄 수 있다. 물론 이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극한을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그래서 순환수수를 분수 표현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고요. 그래서 0.4가 이제 9분의 4가 되면 이야기는 다시 이어져서 9분의 4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렇지? 9분의 4 음의 제곱근. 자, 제곱나무 그리고 두 개 그리고 음이니까 이쪽만 구하라는 거야. 이쪽만 음의 제곱근이니까 제곱뿌리. 그래서 9분의 4가 결과예요. 이 결과. 그래서 제곱뿌리는 제곱하면 9분의 4가 되는 수에 마이너스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마이너스 루트 9분의 4가 3분의 2의 제곱인 게 살짝 보여요. 그럼 뭐냐? 이거는 제곱된 수이기 때문에 제곱뿌리가 딱 보여. 이게 요거의 제곱뿌리가 3분의 2잖아요. 제곱뿌리 기호를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게 나가서 자유롭게 요거 딱 봐도 그냥 요거의 제곱뿌리는 3분의 2인 걸 뭘 제곱근을 써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자, 이제 4번 문제. 각 문장의 참거짓을 구분하자. 좀 쉬운 문장도 있고 좀 어려운 문장도 있는데 쉬운 문장부터 한번 볼까요? 3은 5보다 작은 수이다. 3은 5보다 작은 수. 맞다. 맞지. 참. 누가 보다 참이야? 3이 5보다 작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요거. 10보다 작은 자연수는 9이다. 이 좀 이상하다. 그지? 왜? 10보다 작은 자연수가 9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10보다 작은 자연수는 9다라고 하니까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